송지호 이하나의 생활경제 뉴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코스피는 보합권에 머물렀는데 코스닥은 1%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했네요. 네. 장 막판에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약간 출렁임도 있었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정말 많았는데 나온 숫자들 보면서 주목할 만한 흐름들 같이 짚어보죠. 네. 오늘 실적에서 확실히 눈에 띈 건 역시 수출의 힘이었습니다. 아, 수출이요? 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이걸 기록한 기업들의 공통 분모였어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K-뷰티, 그러니까 화장품 쪽이 정말 뜨거웠어요. APL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네, 맞아요. 해외 매출 비중이 70%를 넘었다니 이제 완전히 수출 기업으로 봐야겠어요. 그렇죠. 특히 미국하고 일본에서의 매출 증가세가 이게 각각 186%, 200% 이렇게 폭발적이었던 점이 눈에 띄어요. 와, 엄청나네요. 네,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 바이럴 효과가 제대로 통한 걸로 분석됩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ODM 기업들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고요. 아, 그렇죠. 심지어 심지어 다이소 같은 데서 특정 제품이 품절 사태를 빚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릴 정도니까요. 아, 그런데 같은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아이패밀리 SC는 실적이 기대치에 좀 못 미치면서 9% 넘게 하락했어요. 이렇게 같은 업종 내에서도 명암이 엇갈리는 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마 개별 기업의 전략이나 주력 시장의 차이가 실적 격차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방산 분야에서는 LIG 넥스원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의 거의 2배 가까이 1,136억 원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야, 2배 가까이요? 네, 방산 분야의 꾸준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결과죠. 신재생에너지 쪽에 CS윈드도 좋은 실적에다가 정책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상승 흐름을 탔고요. 이것도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인 970억 원을 훌쩍 넘는 1,250억 원을 기록했죠. 확실히 실적이 뒷받침된 성장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는 나란히 하락세를 보였어요. 네, 좀 부진했죠. 특히 카카오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주가가 3% 넘게 하락했죠. 카카오의 경우 보니까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고 또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도 성장세가 좀 꺾인 모습이었어요.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결 매출이 1조 8,600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 한 1조 9,300억 원 정도였는데 이걸 하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6% 감소했습니다. 네, 기존 사업의 성장도나 우려 속에서 AI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의 뚜렷한 성과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이걸 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잠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들썩였지만 결국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감했어요. 이건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통제 완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아직 미지수고요. 특히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미국의 큰 정책 기조는 유지할 거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 ARM의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치 발표도 반도체 섹터 전반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 무역 합의 발표 예고도 있었죠. 외신들은 영국과의 합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 중에 영화관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롯데시네마하고 메가박스가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아,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네, 두 회사 모두 아시다시피 OTT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관객 수가 줄면서 재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롯데 컬처웍스 부채 비율은 1100%, 메가박스 중앙도 860%를 넘어서고 있죠. 와, 심각하네요. 집에서 대형 TV나 프로젝터로 편하게 컨텐츠로 보는 문화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극장 산업이 정말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것 같아요. 맞아요. 팬데믹 거치면서 OTT가 너무 빠르게 성장했고 동시에 영화 관람료 인상도 관객들에게는 부담이 됐고요.
기술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산업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네요, 정말. 맞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보면 이처럼 수출을 발판 삼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또 플랫폼 기업처럼 성장성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거나 영화관 산업처럼 구조적 변화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분야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오늘 살펴본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과 시장 반응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을 발견하셨나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어떤 점들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지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